버들게 6학년 친구들,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97쪽 가로 3번 연설을 다시 듣고 연설에 활용된 여러 가지 관용 표현과 그 뜻을 알아보세요. 이 부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어떠한 관용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귀 기울여서 다시 한번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 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에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외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할 배풀을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독립운동가가 될 만한 여러분,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할 준비를 할 날이 오늘이외다. 그런즉 나와 여러분은 독립운동 단체가 실현되도록 각각의 의견을 버리고 모두의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적 정신으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갑시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았나요? 네, 관용 표현이 나올 때마다 메모해서 들었다면 좀 더 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간장이 타다라는 것이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간장이라고 하면 우리 속 안에 있는 내장이라고 보면 돼요. 내장이 타들어갈 듯이 이런 느낌을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인지 유추하기 쉬울 거예요. 네, 몹시 초조하다, 속이 타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관용 표현들이 있었을까요? 생각이 나는 것들이 보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또 하루에도 12번, 어금니를 악물고 깃발 아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두 가지를 빼고 다음 걸 보면 두 번째 칸에 이것을 적어 주십시오. 하루에도 12번. 이걸 적고 우리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도 12번이라고 하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한두 시간에 한 번꼴로 라는 거니까 그 빈도가 매우 자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적어주세요. 하루에도 12번이라는 관용 표현의 뜻은 매우 자주. 자, 그리고 마지막 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어금니를 악물다. 거기 세 번째 칸에 적어주세요. 어금니를 악물다. 다 같이 한번 어금니를 악물어 볼까요? 선생님은 어금니를 악물려고 하니 저절로 주먹에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요. 뭔가 기를 쓰고 용을 쓰고 온몸에 있는 힘을 쥐어짜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뜻을 유추해 보면 아마도 고통을 참고 견디려는 거, 어금니를 악물고,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칸에 뜻을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97쪽은 끝나고 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98쪽, 99쪽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 활용된 관용 표현의 뜻 추론하기 지금부터 공부해 봅시다. 98쪽 네, 지연이라는 여학생이 연설에 활용된 깃발 아래라는 관용 표현의 뜻을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네, 1단계부터 3단계를 거쳐서 이 뜻을 추론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1단계, 글 앞에 있는 내용, 글 앞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입니다. 네, 모든 문제 속에 정답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글 앞 뒤에 있는 내용, 그런 단서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의 말풍선을 읽어볼게요. 깃발 아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 더 앞부분을 보면 단결하자, 하루에도 12번 노력하자는 글쓴이의 주장이 있어. 네. 깃발 아래라는 말이 쓰이기 전에 그리고 후에 뜻을 모으자, 단결하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표현에 쓰인 낱말이 평소에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생각해 본다. 1단계에서는 글의 앞뒤 내용만 살펴보았다면 이번에 2단계에 와서는 표현에 쓰인 낱말이 평소에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깃발은 주로 집단이나 여러 사람의 맨 앞에서 드는 물건이야.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깃발의 의미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깃발에는 단체 이름이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주장이 적혀 있기도 하지. 네, 두 번째 단계. 우리는 지금 깃발이라는 표현이 원래 가지고 있는 폭넓은 의미까지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1번 그리고 2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한 표현을 쓴 의도를 생각해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하, 결국 이 말은 어떤 이름이나 주장, 의견 아래 모이자라는 뜻일 거야. 하나의 목표를 품자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지연이가 깃발 아래라는 관용 표현의 뜻을 어떻게 추론하였는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글 앞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깃발 아래라는 표현이 과연 어디에서 쓰였는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가 하고 글 속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단계 표현에 쓰인 낱말, 즉 깃발이라는 낱말이 평소에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해 봅니다. 네. 글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시 글 밖으로 나와서 평소에는 그 낱말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더라 라고 폭넓게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러한 표현을 쓴 의도를 생각해 본다. 깃발 아래라는 표현을 안창호 선생님이 왜 썼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1번 그리고 2번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는 단계. 이게 바로 우리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법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적용해 봐야 되겠죠? 연설을 다시 듣고 연설에 활용된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이 관용 표현의 뜻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먼저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그죠? 그리고 2단계 표현 자체에 쓰인 낱말도 한번 살펴볼까? 이 낱말이 평소에는 어떻게 쓰였더라? 네. 아하, 결국에 이 말은 이런 것일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단계를 거쳐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설을 들어볼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 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이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외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할 배포를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독립운동가가 될 만한 여러분,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할 준비를 할 날이 오늘이외다. 그런즉 나와 여러분은 독립운동 단체가 실현되도록 각각의 의견을 버리고 모두의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적 정신으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갑시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연설을 잘 들어보았나요?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이 관용 표현의 뜻을 추론해 봅시다. 1단계에서 3단계 그 단계에 맞게 우리 여학생 그리고 남학생 말풍선 안에 있는 말을 적어 볼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써보세요. 네, 다 써보았나요?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먼저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네, 앞뒤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네,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전쟁, 폭탄 이런 거였고 또 하나는 대화였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보면 네,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네,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그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또 그 두 가지 길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 네,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전쟁 원하는 자는 네, 대화를 원하는 자의 생각을 반대하고 네, 대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원하는 자의 생각을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자, 이제 2번, 두 번째 단계 표현 자체에 쓰인 낱말도 살펴볼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한 가지, 두 가지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네, 그러니까 남학생이 한 가지만 알고는 자기 생각, 네, 자기 생각 한 가지만 고집한다는 뜻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국 이 말은 어떤 뜻인지 한번 추론해 볼까요? 네, 결국에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서로의 의견을 합해야 좋다는 것을 모른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더 많은 의견의 장점을 알지 못한다. 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세 가지는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 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우리가 꼭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0쪽, 101쪽으로 가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0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들었던 연설문이 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99쪽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대화를 원하는 자 그리고 전쟁을 원하는 자 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네, 파란색 글자를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에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위에다. 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가운데에 생략된 부분 어떤 말이 들어갈까 한번 생각하고 추론해 볼까요? 교과서 101쪽 연설 내용을 정리하며 생략된 부분에 들어갈 말 추론하기. 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가운데 들어갈 말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방법처럼 앞뒤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 흐름에 맞게 가운데의 내용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 같이 앞 뒷부분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앞부분 시작. 독립운동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대한다. 네, 이러한 문제 상황이 있네요. 자, 그러고 나서 뒷부분 시작. 열심히 노력해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뜻을 모으자. 네, 앞부분에 있는 이러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생기는 이런 갈등 상황, 이러한 문제 상황을 벗어나서 뜻을 하나로 모아 독립운동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 생각하면 가운데에 들어갈 내용을 적을 수 있겠죠. 네, 아마도 자신만의 의견을 주장하는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마음을 바꾸어야 하겠고요. 또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의 의견들을 모아 하나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알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가운데에 비어있는 칸에 이 내용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다 적었나요? 그러면 정말로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가? 우리 생략된 부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서 생략된 부분. 이러한 마음을 꼭 고쳐야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은 할 일이 많고 복잡하므로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은 달라도
말없이 뜻을 함께하고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도록 합해야 하겠습니다. 각각 자신만의 주장은 버리고 전 민중을 끌어 통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 하면은 대표적 인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우리를 붙들고 나갈 만한 대표자가 내일 올 듯, 모레 올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략된 부분의 말을 들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추론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우리의 갈라진 의견을 하나로 모아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지도자 밑에서 힘을 모아 우리 하나가 되자. 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네, 먼저 광고를 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나 생각해보고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어떠한 그런 의도로 관용 표현을 썼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어 다음 시간에는 생각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을 활용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버들게 6학년 친구들, 네, 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즐겁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